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이 방심위원장 등의 연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 하셨습니다. 예. 이제 어떤 권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런 지적에 동의를 하신다면 예산안에 조건을 부여해서 인건비를 승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개인의 급여의 문제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그 방통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폭은 예년 통상의 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 인상 적용한 거죠? 예,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론적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이제 하위 공무원들 이 인상률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세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단 그 네. 지적 주신 앞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하위 공직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방심위 측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예산안을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짜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방심이랑 협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제가 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방심위의 급여 인상 계획 이 부분을 방통위에 제출해서 방통위가 검토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일단 규칙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네, 그럼 되겠습니다. 시간 끝나고 질의 시간 끝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방심위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에 앞서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 이상, 그러니까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의 급여에 대한 조건을 달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 방심위원장의 급여 삭감 얘기가 나오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업무 범위가 우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전문 영역이고, 우리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방송통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업무 범위 면에서도 뭐 같다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방심위원장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심위는 뭐 방통위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습니다만 30대 0이라는 처참한 소송 결과를 빚었어요. 그만큼 무능함이 이 정도면 입증됐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희린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한 날 90% 넘게 상습 조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 근무 근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입증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무능과 무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평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30대 0이라는 이 소송 스코어에서 그냥 일을 잘 못했다, 무리했다 이게 아니라 방통위의 예산이 소모됐잖아요. 편성했던 것보다 또 훨씬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 차원에서 써야 될 유류비 이런 것까지도 땡겨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소송 비용을 과다하게 쓰게 만든 책임이 유희린 방심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유희림 위원장의 이 조직 관리 과정에서 사적 이용 활용 뭐 청부 민원으로 표현되는 그런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부 민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강감사라는 명목으로 보복이 의심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지금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방심위의 기강감사 실시 계획안이 결재가 됐습니다. 우리 김태규 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구체적인 대해서 내용까지는 뭐 제가 지금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까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고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통보는 받으신 거고요. 통보도 따로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네.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방심위 내부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기강감사고요. 유일임 위원장이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임 전횡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박종현 감사실장이 이 감사를 맡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 감사반을 편성할 때 통상 감사실 직원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외부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원이 외부 팀원들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의 그 유일임 사람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급여, 상임위원들의 급여는 반드시 통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검토 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방심위의 홍보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유일임 체제의 방심위가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가? 일부터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한 일이 있어야 국민께 알리죠. 뭐 잘못했다고 자기 고백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일임 씨는 이 방심위원장이 되고도 청부민원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임과 동시에 YTN 재직 시절에 단월도 홍보방송, 또 본인의 아내가 교장으로 있었던 비인가 학교 홍보방송,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친누나 곱창전골 식당까지도 홍보해 준 사람이에요. 조직과 방송을 사유화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홍보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제가 볼 땐 말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방심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목이 방통위의 소송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을 대폭 하향해야 된다는 그런 앞선 우리 의원님들의 그 지적에 저도 100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대행께서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 원론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은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의 일정한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저도 지금 올해 쓴 예산 기준 대비 2억 원 이상, 지금 편성하시려고 하는 그 규모에서도 1억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정 만든다는 계획을 이제 실행 단계에 옮기려는 것 같아요. 김대행님, 심판정 이건 뭐 발표했습니까? 정확한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예, 뭐 최고치는 1천만 원 이하로는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관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쓰시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지금 노후시설 관리하라고, 그거 개보수하라고, 그게 방통위를 위해서, 방통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항목인데, 안 해도 되는 심판정을 만드는 데 투입된다면 시설 관리비 예산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대 의견으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방심위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회계 감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실시된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돼야 된다. 이 부분이 반드시 부대 의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원안위 예산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그 감시 사업 관련 예산, 그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동의하셨죠? 예, 동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네. 저희가 좀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억 가까이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기부와 관련된 예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시간이 다 돼버렸나요? 추가 질의 없죠? 예, 추가 질의 있습니다. 있어요? 예,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다음 추가 질의 안 하시고요. 네. 그럼 1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급을 각 기관에 하게 되면 지금 신용카드로 뭐 연구 기자재를 사거나 또 연구원들의 식대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장관님.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고 체크카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만 쓰고 있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신용카드를 썼을 때와 체크카드를 썼을 때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차이가 280억이 나더군요. 690억 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맹점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수수료 율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쓸 경우에는 414억, 그러니까 280억 원의 가맹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사의 순이익이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414억, 체크카드는 322억, 약 9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을 90억만 줄이면 가맹점의 부담을 28억 원 정도 줄여줄 수 있어요. 이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것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용의 그리고 또는 소요기간 답변 주시죠. 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는 그 카드를 뭐 잘못 사용했다든가 이렇게 결제 취소가 용이한 그런 행정 편의가 실제로 있어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사용액 중에 0.6%를 캐시백으로 받아서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그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노정면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김태규 위원장에게 질문 끝나고 질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겠습니까?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뭐 어차피 또 소위에서 드릴 말씀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희들 관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처음에 왔을 때 대개 재원이 투입되면은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대개 관리 감독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 재원을 부여한 쪽에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은 그 시행하는 그것에 맞춰서 대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지금 방심위에는 방통위에서 이런저런 재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아니면 통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저 역시도 애초에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어떤 법의 자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를 줘서 거기서 원래는 그 성격상 이게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방통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통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이런저런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심이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급여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그런 취지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30대 1 뭐 이렇게 소송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이전에도 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그건 뭐 소위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김태규 대행 예. 그 법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설계한 법이거든요. 예. 그 법의 취지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독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감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김태규 대행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규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당시에 야당에서 여당 의원 된 분들이 방심위에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즉시 방통위는 방심위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규칙을 개정해서든 아니면은 편법을 이용하든 불법을 이용하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발동해서 검사 감독권을 행사했던 게 방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정화 의원님도 그렇고 노정면 의원님도 그렇고 앞서 야당 의원께서 방심위 그 위원장의 월급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고단 밖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방통위 위원장의 권한 직무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백히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계속 권한 밖의 일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펴보고 나서 그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회계감사 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위상 자체가 민간 독립기구 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방통위하고 어쨌든 그어놓은 이유가 최소한의 돈에 관한 것은 방통위가 국가가 그건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 간사님의 지금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하고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보고도 받아 보시고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감사 부분은 뭐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회계감사 부분은 뭐 이전에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요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유일임 위원장의 소위 그 임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 대행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 검토해 보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